1961년 5월 16일 새벽, 단 3,500명의 군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하룻밤 만에 정부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박정희 군사정변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도요. 먼저 1961년 대한민국의 상황부터 봐야 합니다. 이승만 독재가 4.19 혁명으로 무너진 지 겨우 1년. 혀로 들어선 장면, 정부는 매일 데모에 시달렸고 경제는 바닥이었습니다. 하루 두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수두룩하던 시절이에요. 국민은 지쳐 있었고 정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육군 소장 박정희는 바로 이 혼란을 이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3,500명으로 나라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민주주의가 무너진 5가지 허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부의 비밀 조직. 박정희는 육사 출신 소장파 장교들을 수년간 몰래 포섭했어요. 핵심 부대 지휘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겁니다. 민주정부는 군 내부의 이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언론 장악. 쿠데타 직후 박정희가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방송국과 신문사입니다. 1961년엔 TV도 거의 없던 시대라 라디오와 신문만 틀어막으면 끝이었거든요. 국민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어요. 정보가 차단된 사회에서 저항은 시작도 전에 꺾인 겁니다. 세 번째, 시민의 무력감. 4.19 혁명으로 이미 한 번 싸웠던 국민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피를 흘려 세운 새 정부마저 혼란스러웠으니까요. 탱크가 거리에 나왔을 때 대부분은 체념했어요. 네 번째, 국회의 무력화. 박정희는 쿠데타 당일 국회를 바로 해산시켰어요. 저항할 의원도 제도적 장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장면 총리는 수녀원으로 피신했고 정부 수반 자체가 증발해버렸어요. 다섯 번째, 국제사회의 묵인. 미국은 처음에 쿠데타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라는 현실 앞에서 결국 눈을 감았어요. 반공 정권이 필요했거든요. 세계가 외면한 사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묻혔습니다. 이 5가지 허점을 파고들어 권력을 잡은 박정희. 하지만 권력을 잡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이후 18년간 그가 선택한 방법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경제는 성장시켰지만 대가는 혹독했어요. 1972년 유신 헌법으로 영구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는 중앙정보부가 짓밟았고 민주화를 외치면 끌려갔어요. 언론은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그러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반대 시위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부마항쟁입니다. 경호실장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주장했어요. 캄보디아처럼 하면 된다며 전차를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대로 가면 수많은 시민이 희생될 거라 판단한 겁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궁정동 안가. 원래는 가벼운 술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부마 항쟁 대응을 놓고 논쟁이 격화됐어요. 김재규는 박정희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18년 독재의 끝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총구에서 왔습니다. 총으로 잡은 권력은 결국 총으로 끝난 겁니다. 전후 500명의 군인으로 시작된 그날 새벽, 그 하룻밤이 대한민국에서 18년의 민주주의를 앗아갔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끌려가고 목소리를 잃었어요. 크레타는 단 하루의 사건이지만 그 대가는 한 세대가 치렀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밤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